자, 125페이지입니다. 이제 부동산 관리가 나와요. 관리. 한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이제 옛날 나왔던 뭐 관리의 3방식, 자산관리, 뭐 이런 거 중심입니다. 아주 가볍게 보면 되는데, 일단 관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가 보니까,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 시설관리, 동그라미 2번 부동산관리, 동그라미 3번 자산관리가 나오는데, 부동산관리는 아예 쳐다보도 보지 말고, 시설관리하고 자산관리를 구분하는 거 그 정도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하고 뭐 이런 것은 시설관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포트폴리오, 매입 및 매각,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모델링 이런 것은 투자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관리다? 자산관리다. 그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복합 개념 관리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되겠고 넘기세요. 넘기세요. 기출지문 동그라미 이제 4번 한번 잠깐 보는데 4번. 자,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란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유지가 뭔지 알아요? 유지야, 유지. 유지는 그냥 유지야. 뭐 형태 어떤 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외부적인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냥 현재 상태를 지키려고 하는 유지보수 개념, 그런 개념이니까 틀렸겠죠. 4번이. 다음에 이제 13번은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나왔으니까 한번 보는데, 우리의 관리는 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관리가 있거든요. 근데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는 법률적 관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법적 안정성인데, 사실은 이 행위 자체는 그냥 기술적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예.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내 토지가 이렇게 있고, 갑돌이 토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예, 이 갑돌이 토지가 있어요. 갑돌이 토지 입장에서는 도로하고 붙어 있는 폭이 좁으니까 이용하기 불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 놔두면 슬금슬금 옆으로 계속 파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못하게끔 제가 경계 측량 실시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철조망을 이렇게 막, 철조망도 이게 도끼 날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걸려가지고 막 죽어버리라고 그냥 이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내 토지에 대한 어떤 무단 침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내기 위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행위 자체는 그냥 기술적 행위다 이거예요. 행위 자체는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학생들이 제법 많이 틀렸어요. 이제 약간 좀 대충마다 좀 헷갈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는, 이것은 그냥 이 행위 자체는 뭐다? 기술적 관리다. 그렇게 하세요. 네. 넘기시고, 이제 127페이지, 이제 건물의 생애주기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한번 강의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은 더 넘기셔가지고, 역시 시험은 관리의 3방식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128페이지 보니까 볼 거예요. 관리의 3방식 해가지고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 중심으로 내줍니다. 이게 중심인데. 자, 한번 우리 봅시다. 첫 번째, 자가관리, 자기관리라는 게 있어요. 자가관리, 직접관리, 자기관리. 이제 건물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는 게 자가관리고요. 다음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을 위탁관리라고 그래요. 위탁관리.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하는 관리, 혼합관리다. 이런 게 있는데, 먼저 볼게요. 자가관리는 건물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니까 장점도 있을 뿐더러 단점도 있겠죠. 위탁관리는 관리 전문가한테 맡긴다. 이것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장단점 중에 우리 시험에서 강조하는 거, 자가관리 장점. 자기가 직접 자기 거 관리하니까 건물의 통제력의 정도도 용이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자기 걸 직접 하니까 건물에 대한 기밀이라든지 보안 유지가 굉장히 용이하고 양호하게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걸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외부에서는 자기 건물의 약점을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위탁관리 자기관리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건물 소유자는 관리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안 돼. 그렇죠? 그러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대. 관리 업무에
타성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는 위탁관리의 장점은요,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위탁관리죠. 위탁관리는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기 때문에 체계적인 전문적인 관리뿐 아니라 전문가니까 관리 타성화 현상을 뭐 할 수 있어요? 방지할 수 있죠. 둘이 반대로 나타납니까? 반대로? 그렇죠. 다음. 우리 시험에서 강조하는 위탁관리의 단점은 남한테 맡겨버리니까 내 건물의 은밀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건물의 기밀이라든지 보안 유지가 용이하겠어요? 곤란하겠어요? 곤란한 이런 문제점도 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보니까 자가관리의 장단점, 위탁관리의 장단점은 서로 반대로 나타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제 시험이 주고, 혼합관리는 시험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은 시험에 나와도 오답 안 나옵니다.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를 혼합하는 형식으로 건물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답이 안 나와요. 근데 역시 요겁니다. 자, 혼합관리는 소유자하고 관리 전문가하고 이렇게 혼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애매모호한 경계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겠어요? 불분명해지겠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렇게 딱 요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지까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어디 우리 동그라미 2번, 3번 한번 몇 개 읽어봅시다. 2번. 직접 자치 자가관리 방식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자, 잠깐만. 자기가 직접 자기가 관리하니까 남한테 인건비 주고 일 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인건비는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는 비전문가니까 관리 업무에 뭐가 발생할 수 있어? 타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그렇죠? 예. 다음 3번. 자기 관리 방식은 전문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해서 직접 하니까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 신속한 경향. 맞죠? 그렇죠? 다음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 혼합 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다. 그 정도만 나오니까 그 정도만 봐주면 되겠다. 관리의 3방식 여기서는 가장 비중이 있어요. 그리고 자산 관리가 뭔지 구분하는 거. 이렇게. 네. 다음 기타 그 뒤쪽에 또 하나 볼 텐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좀 되게 좀 아주 약하게 나오는데 129페이지. 그래도 잠깐만 볼게요. 거기 이제 그 양가로 비번의 유지활동 보이세요? 그러면 예방적 유지활동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유지활동이야. 대응적 유지활동은 문제가 터진 이후에 조치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머, 129페이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민망하잖아. 쳐다보면. 그래. 자기 거 봐. 자기 거. 예? 자, 그러니까 이 중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예방적 유지활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끔 임대차 유형이 나와요. 근데 동그라미 2, 3번이 한 번씩 바뀌어서 나와요. 자, 순임대차는 어디 적용한다? 공업용 부동산에 적용한다. 다음 비율임대차는 매장용 부동산. 예, 그냥 세부 내용은 듣기만 해. 순임대차는 그냥 순수 임대료만 지불하고 그 외의 비용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임차인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반영하는 거고, 비율임대차는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로 반영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공순위 비매품 들어봤죠? 그렇죠? 공순위니까 공업용 무슨 임대차? 순임대차. 비매품이니까 매장용 무슨 임대차? 비율임대차. 그래서 안 쓰신 분들은 써놔. 공순위 비매품. 공순위 비매품. 공순, 공업용은 순임대차. 비매품, 비율임대차는 매장용. 이렇게. 근데 시험에 다른 거 없고 그냥 매장용 부동산은 순임대차를 적용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를 적용한다. 틀렸죠? 그렇게 어쨌든 한 번씩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공순이 비매품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순이 비매품. 공순이가 뭐예요? 공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공업용은 순임대차, 비매품은 비유림대차는 매장용, 매장용은 비유림대차. 그렇게. 네. 그 정도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배웠던 투자 이론 앞에서 배웠는데 좀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몇 개 볼게요. 첫 번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해봤죠. 얘는 가장 큰 특징이 할인했다 안 했다. 할인했다. 그러면서 수년가는 돈에서 돈 빼는 거죠.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는 거죠. 자, 돈을 가지고 빼서 알아보는 것은 영을 기준으로 해. 우리 손익분기점도 영원을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수년가는 빼서 알아보는 거니까 영을 기준으로 0 이상의 값이면 투자한다? 맞죠? 두 번째, 수익성 지수라는 거 해봤죠? 수익성 지수는 배수를 측정하는 거야. 들어오는 돈이 나간 돈의 몇 배인지 그 배수를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2라고 비교하는 거죠? 1 이상의 값이면 투자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똑같은 A란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A란 부동산을 분석할 때, 자, 수년가가 0이 된다는 것은 애누리 없이 딱 무슨 이윤만 가져간다? 정상이윤만 가져간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로 분석하면 정확하게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요. 지금 똑같은 A란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하니까. 그러면 딱 뭐만 가져간다? 정상이윤만 가져가는 겁니다. 다음, 수년가가 만약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도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요. 그렇게. 예. 다음. 세 번째. 아까 우리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끔 만들어주는 할인율 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A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지금 1억 원이 나간대. 지출이 1억 원. 근데 1년 후에는 A란 부동산에서 1억 1천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대. 그러면 1년 후 예상되는 1억 1천만 원을 10%, 할인율 10%에서 1.1로 나누니까 1억이었죠. 그러면 들어오는 돈의 현재가치 1억, 나간 돈의 현재가치 1억. 1억에서 1억 빼면 결국 수년가를 뭐로? 수년가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놈들은 할인율을 고려한다, 안 한다? 할인율을 고려한다. 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일종이니까. 그리고 나서 시험에서 3개 물어보던데 무조건 뭐 찍어? 이 중에 부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수년가다. 수년가다. 네. 또, 가치 가산 원리가 뭔지는 물어볼 수가 없어, 우리 시험 자체가.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는 거 누구냐? 수년가다. 재투자율을 적용할 때 수년가는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하는데 누가 더 우월한 방법이냐? 수년가다. 무조건 뭐만 찍어라. 무조건 수년가만 찍으면 돼. 무조건.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다음 두 번째. 어림셈법이 있어서 어림셈법. 어림셈법의 특징 할인했다 안 했다. 자, 0이면 1이다. 1이면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찍으면 답이에요. 0이면 무조건 1이고 1이면 무조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자, 어림셈법의 가장 큰 특징. 어림셈법 할인했다 안 했다? 할인하지 않았다.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승수로 끝나면 무조건 할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율로 끝나면 할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내부 수익률 빼고 나머지는 할인하지 않았다. 총자산 회전율 할인 했어? 안 했죠? 예. 세전 현금 수지 승수.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 세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승수. 안 했죠? 지분 배당률. 예. 종합자본 환원율. 안 했다. 율, 승수, 어림셈법 할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저소득 승수는 분모가 뭐? 저소득. 순소득 승수는 분모가 뭐?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승수는 분모가 뭐?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승수는 분모가 뭐? 세후현금수지. 자, 그러면서 순영업소득까지는 아직 남의 돈 쓸지 안 쓸지 알아볼라.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뭐에 대해서? 총 투자액에 대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세전 세후 현금 수지는 남의 돈을 쓸지 안 쓸지 나와 있는 거죠? 실질적인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요놈 두 놈, 요놈 두 놈. 여러분 있잖아요. 순소득 순수하고 세전 현금 수지하고는 비교 안 시켜요. 공통적인 뭔가 있어야지 뭔가 비교시킬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요 두 놈을 비교시키는 거지. 왜? 둘 다 똑같이 분자가 총투자액이 들어갔으니까. 세후 두 놈을 비교시켰지, 당연히. 둘이 분자가 똑같은 놈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얘랑 비교시키면 누가 더 커? 순소득 분자가 더 크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분자는 똑같은데 여기서 계속 차감시켜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요거보다 얘가 더 적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크다고 그랬죠? 요것도 둘 중에 누가 더 커? 요게 더 커. 다음 또 하나. 저소득이라든지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뭔가를 분석할 때 지분 투자액을 갖다 들이밀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놈들은 저당충은 몰라. 그러니까 총 투자액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시. 세전 세후 현금 수지 가지고 뭔가를 분석하는데 거기다가 총 투자액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두 놈은 투자 시 남의 돈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분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그냥 이것 중심으로 하세요. 근데 나중에는 다 나온 적은 있으나 요놈과 요놈이 좀 중요하다고 그랬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종합자본 환원율, 자본 환원율하고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 이 두 놈이 중요한데 걱정 말아라. 아직도 시험 보려면 한참 남았어. 한 4달 하고 한 20일 남았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튼 요거 중심으로만 오늘 복습을 잘 하세요. 네. 다음. 복습을 하긴 하나 모르겠어요? 하시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양심을.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율 분석법이 있는데, 자,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하고 분명히 달라요? 달라요. 숫자로 분석할 때 달라요.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대부 비율이 커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부채 비율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로 그냥 쓸 때는 똑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계산할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다음. 부채 감당률 아까 부부순 해봤죠? 순영업소득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몇 배인지 측정하는 건데 분수니까 뭘 기준으로 분석한다? 1. 1보다 크다는 것은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고도 여유가 있다. 이런 애들은 연체 안 하니까 돈 빌려줘도 괜찮겠다. 1보다 작으면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돈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네.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우리 계산 문제 해봤어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있었는데 주택이든 상가든 첫 번째 무조건 LTV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계산 문제를 풀어봤는데 계산 문제 못 푼 학생들한테는 참 좋은 문제야, 그게. 왜? 계산 문제 못 풀면 뭐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근데 LTV만 갖다 들이밀어도 최소 2개 아니면 3개가 답이 안 되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 그러다가 이제 주택 같은 경우 DTI, 상가 같은 경우는 부채 감당률을 적용하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그랬어요. 풀이 과정이 우리 나중에 그 책자 봐봐요. 100% 똑같아. 항상. DTI는 개인의 소득이고 이게 원리금이거든. 원리금 알아보려면 빌리고자 하는 돈 곱하기 저당 상수하면 돼. 그럼 얼마 나와? 그러면 DTI는 무조건 대출 가능한 금액은 분자에서 끄집어내요. 이걸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려면 나눴던 거 넘겨서 곱하고 곱했던 거 넘겨서 나눠주고 풀이 과정이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주택은 분자에 있는 X 잡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 상가는 분자가 아예 순영업소득 얼마로 나와 있어. 부채 감당률 얼마가 나와 있어. 분모가 원리금이야. X 곱하기 저당상수 이런 식으로. 요거 끄집어낼 때 얘랑 둘이 어떻게 하면 돼요? 자리 바꾸면 되죠. 선생님 다르게 풀면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해. 근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분들 마음대로 해. 근데 계산은 있잖아요. 실력 자랑할 게 아니고 주어진 시간 내에 무조건 간단하게 심플하게 푸는 게 그게 진짜 알짜배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의고사도 학원에서 몇 번 봤죠. 근데 실제 시험장 가면요.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학개론 40개, 민법 40개, 80개 푸는데 100분 주지 않습니까? 100분? 100분? 1시간 40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100분 동안 자리에서 앉아있으라 그러면 환장해버리죠.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이. 근데 80문제 푸는데 100분 후딱 가버립니다. 후딱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심플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문제 풀이 방식이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못한다는 소리 일절 하지 말고 하세요. 알았어요? 예, 그렇죠. 노력은 어느 정도 해줘야지 그래도. 양심껏.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 파트는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요. 이제 그 몇 가지만 잠깐 짚어보면 시장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 분석이라는 것도 잠깐 들어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분석이 있었더라? 시장성 분석. 이 조심하라고 그랬네.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알아보는 게 시장 분석이고, 개발 부동산이 얼마나 매매 또는 임대가 될지 그 가능성을 조사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죠. 예,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시장성 분석의 한 방법으로 흡수율 분석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확인 박스를 보니까 흡수율 분석에서는 딱 두 가지 도답 나와. 흡수율 분석은 정책적이고 거시적인 지표를 이용해서 분석한다 하면 안 돼. 해당 부동산의 지역, 유형, 규모, 질 등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를 이용한다. 그거 하나. 다음, 흡수율 분석 자체는 그냥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태 알아보고 끝나는 거지만,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의 추세를, 장래의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거. 네. 다음, 이제 유형 파트에서 좀 짜증나는 거 있었죠. 아까 뭐 공법, 사법 바뀌어가지고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번은 바뀌어서 내고 한 번은 옳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시시장성 타투 해봤나? 다시 시작. 지시시장성 타투. 지역 분석 중에, 지역 경제 분석 중에 우리 입직에서 LQ 분석하는 게 있었어요. LQ는 전국 평균 고용률에 대한 해당 지역의 고용률을 측정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계속 또 하다 보면 또 눈치를 채겠지만, 아무튼 전국 상황은 다 똑같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이 생각을. 그래서 심지어 이제 또 어떤 식의 문제도 나온 적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볼게요. A 산업, B 산업, C 산업이 있대. 합계. 인구수를 이제 보니까, 여기가 이제 다시요. 여기가 이제 X지역, Y지역 했을 때, 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300명, 뭐, 500명, 200명 종사해서 A지역은 뭐, 1000명이 종사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총 3000명인데, 여기는 뭐, 1500명, 여기는 뭐, 1200명, 여기는, 300명? 여기 600명, 절반. 여기가 900명? 이러면 됐죠?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예. A, B, C 산업 중에 X 도시가 B 도시에 비해서 더 특화되어 있는 산업을 찾으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제 계산을 다 해봐야 되겠죠. 계산을 다 해봐야 되는데, 자, 볼래요? 근데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산업이 입지계수를 구하시오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인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X지역이 Y도시보다 비중이 더 큰 산업을 찾으시오.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보세요. X지역은 A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몇 프로예요? 30%죠. B는 50%, C는 20%. 다음, 이번엔 Y지역만 봐봐. Y지역 내에서 A는 몇 프로예요? 20%죠? B는 50%죠? 절반? 여기 30%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더 X지역이 Y지역보다 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이거 둘은 똑같고 요건 얘가 더 크고 요게 답입니까? A 산업이다. 그냥 이렇게 찍어줘야 돼. 이렇게. 그렇지 않고 계산을 6번을 일일이 해가지고 숫자를 다 비교시키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잔머리를 써가면서 좀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그러고요. 다음.
이제 부동산 개발에서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개발 방식이죠, 방식. 자, 제일 잘 나오는 거 딱 잡자. 신탁 개발하고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 이 두 개. 둘 다 비슷한 점이 있어요. 둘 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상대방인 수탁자한테 개발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 소유권 이전 발생해야 안 해요? 하죠. 소유권 이전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여기는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누가 한다? 신탁회사가 한다. 그죠? 그죠? 위탁자 신탁회사가, 아니,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하고, 개발 시 나타나는 각종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책임도 신탁회사가 지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 단지 돈 주고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단지 수수료만 줄 뿐이다. 요거.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지 발생 안 하지 않는지 이거 잡아내는 게 제일 비중이 크다. 이렇게. 다음. 부동산 관리에서는 자산 관리의 유형이 뭐냐? 서비스 문제 나와요. 자산 관리, 다음 중 자산 관리 유형이 아닌 것은 1번 유지 보수, 2번 리모델링. 몇 번이에요? 여러분, 저기 리모델링은 유지 보수가 아니에요. 유지 보수는 그냥 유지 보수인데 시설 관리인데요. 리모델링은 그건 투자 개념 아닙니까? 투자?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 뭐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및 매각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포트폴리오 이용 금융 이런 것은 전부 다 무슨 관리에 속한다? 자산 관리에 속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역시 관리의 3방식이 가장 이제 주가 되겠죠, 시험에. 아까 우리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가 관리 장단점, 위탁 관리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강조하는 장점 뭐죠? 기밀 보안 유지가 용이하다. 그죠? 여기서 이거 뭐죠? 우리 시험에서 강조하는 단점, 매너리즘에 빠지는 타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한테 맡기면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밀 보안 유지가 어때요? 곤란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가관리의 단점을 위탁관리의 장점으로 바뀌어서 자가관리의 장점을 위탁관리의 단점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보여요 이거? 이거 뭐야? 누구? 혼합관리는 뭐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 공순위 비매품 시작. 공업용은 순임대차, 비임대차는 매장용. 그래서 우리는 공순위 비매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다음 주는 이제 뭐 마케팅, 금융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그랬네요. 수요 공급, 투자, 금융. 그러니까 역시 다음 주에 부동산 금융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시간 좀 내셔가지고 우리 4월달 수업 중에 부동산 금융 관련된 거 있잖아요. 한번 보고 오시면 훨씬 효과는 커져요. 훨씬. 네, 그래서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래요. 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 이제 아무튼, 일요일날 계산 문제 수업하는데, 시간 다 빼셔가지고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다 지금 놀러 가려고 계획 세워놨나요? 그럼 이야기를 해. 그냥 취소시키게. 자,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